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음 하나로 그땐 그랬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네. 저희도 수능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수능이 정말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채점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만점자가 단 한 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졌는데요. 국영수 모두 어려워서 역대급 불수능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변별력이 큰 국어 성적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어 만점자가 151명이었는데 올해는 28명, 그러니까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좀처럼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에 최근 백신 패스 논란까지 덩달아 청소년들의 걱정이 깊죠. 수능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오늘 하루의 건강과 행복도 충실히 챙겨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부산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 장애물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지역방송도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9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252명이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일선 의료기관에 확보된 병상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별도 사전 예약 없이 바로 3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부산시의회가 내년도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부산시는 14조 2천억 원, 부산교육청은 4조 8천억 원입니다. 화재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9일 오전 11시쯤 동래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2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불은 9층짜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시작돼 건물 외벽을 타고 확산됐으며 불길이 위로 번지고 연기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 8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네, 이날 화재로 입주민과 직원 등 1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구조 작업에 나선 소방관 4명도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완전 진화됐습니다.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넉 대가 모두 불에 탔고 1층 상가 빵집도 일부 훼손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점과 함께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집 앞에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가더라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려면 온갖 고초를 겪어가며 이동해야 했는데요. 사실상 거리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실제로 사고도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생각지 못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의 자유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순 씨가 운동을 하러 나섭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체육시설로 이동하는 길. 아슬아슬 차도 옆 인도를 지나자 전동 휠체어가 진입하기조차 힘든 좁은 보도가 나옵니다. 설상가상 경사로까지 맞닥뜨리는데 행여나 휠체어가 넘어질세라 조심조심 내리막을 지납니다. 겨우 이동하기 쉬운 보행로를 만났나 했더니 여기서 저기 못 빠지시는데 일단은 이 도로밖에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야지. 인도가 뚝 끊겨버리고 결국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목적지에 이르는 35분 동안 매 순간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지나가면서도 그게 위험하고 또 도로가 가다 보면 또 저기 막 파이고 좀 뭐 갈 수 없는 막힌 길이 있다든 이럴 때 말이 힘들죠. 김 씨와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에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듯 휠체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분석해 알려주는 서비스. 부산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는 교통약자 이동 장애물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거리를 이동하며 장애물을 확인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등록합니다.
일반 시민 누구나 이동의 자유맵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LG 헬로비전이 시민과 함께하는 무장의 거리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하는가 하며 10월 한 달간 전국 100여 명이 발로 뛰며 장애물 정보를 모았습니다.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추천 경로를 비롯하여 장애인 화장실 위치 여부 및 전동 휠체어 충전소 위치, 그리고 휠체어 이동 시간 및 거리 등 유익하고 편리한 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휠체어 전용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휠체어 사용자 이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휠체어 전용 내비게이션은 내년 중순쯤 출시될 전망. 민간 기업과 시민들의 관심이 모여 완성된 서비스는 교통약자들에게 새로운 일상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이틀 연속 7,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200명 넘게 늘었는데요.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에 확보된 병상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병원에도 이에 대한 협조와 함께 추가 인력 지원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네, 또 조기 방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하루 동안 부산에서는 252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전날보다 불과 1명이 줄었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자와의 접촉 감염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확진자 가운데 70%가 접촉 감염입니다. 또 신규 확진자 중 34명이 초중고등학생이며 이에 따른 조사 대상 학교는 22곳입니다. 보건당국은 일선 학교에서 접촉자들에 대한 감염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 확산도 여전합니다. 금정구에서는 목욕장 확진자 접촉으로 4명이 추가돼 하루 사이 30명이 확진됐고, 북구에서도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가 추가 감염되고 병원 종사자와 환자 등이 확진되는 등 29명이 더 늘었습니다. 부산의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77.8%, 일반 병상은 67.5%입니다. 또 재택 치료 환자도 현재 568명인 상황. 부산시는 환자가 늘수록 재택 치료 인원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17곳인 협력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각 병원에 추가 인력 투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되 적극적으로 지역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여러 차례 취합되고 또 절충해서 결론을 내린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환자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상황을 굉장히 다각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검사 인원이 늘면서 선별 검사소마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의료 인력 채용과 시설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별 검사소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집중 접종 기간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얘기인데요. 부산시가 12월 한 달 동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합니다. 부산시는 우선 접종을 한 60세 이상 어르신의 돌파 감염과 위중증 환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 효과 감소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차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별도 사전 예약 없이 바로 3차 접종이 가능하며 기존 사전 예약 방식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번 키워드는 살림살이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확정됐는데요. 부산시의회는 9일 제300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한 부산시 예산 14조 2,690억 원과 부산시 교육청 4조 8,753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산시 예산안은 예결위의 개수 조정 과정에서 원안보다 170억 원 감액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요 공약인 15분 도시 생활권 정책 공모를 비롯해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등 453억 3,200만 원이 삭감됐으며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은 증액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이번 부산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중에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부지 취득비 499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금정구민들의 수건이자 동부산 공공의료체계 개선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셈인데요. 네, 관련한 내용 부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인 제대욱 의원 전화 연결해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침례병원 부지 취득비가 통과되면서 오랜 수건이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이번에 부지 취득비 499억 원을 부산시의회에서 예결산위원회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가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지경병원으로 운영하는데 큰 하나의 어떤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보험자 병원인데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리모델링, 침례병원 리모델링 비용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비용이 한 1,200억 정도 되다 보니 원체 이제 부담이 높다 보니 이 리모델링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의 의중이 결정이 될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예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질의한 바에 의하면 조병수 이제 시민건강국장님은 리모델링 부분에서 50대 50이나 70대 30 정도로 해서 보건복지부와 지금 현재 협의 중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가장 앞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의 과정에서 의회가 어떤 역할을 더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부지 취득비에 관해서 부산시의회 예결위를 통해서 이제 통과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고, 분담 비율에 관해서 지금 서로 협의 중이라면 저는 어느 정도 상당히 진척이 됐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자 지정 병원이 올해나 내년 초 정도에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안 주고 있지만은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침례병원이 이제 금정구만의 병원이 아니고 또 보험자 병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금정구, 또 이제 양산, 덕계, 기장, 또 우리 동래구까지 포함을 해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아직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또 주변 지역뿐만 아니고 금정구 주민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침례병원이 앞으로 공공병원으로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지역 내 많은 특히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또 연로하신 고령층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응급 의료 체계에 있어서 아마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침례병원이 앞으로 공공병원으로서 잘 운영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의회 제대욱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9일 부산 돌봄 방과후 학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를 돌봄까지 포함하는 지원센터로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 돌봄 업무를 분리해 교육의 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초등 돌봄 교실을 맞벌이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저녁 7시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530개 교실인 오후 돌봄 교실을 내년 32곳 더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의 방과후 학교 업무를 지원센터로 대폭 이관해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